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열렸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선거법 사건이 아니군요. 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틀렸다. 예, 선거법 사건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재판. 예. 대장동 재판입니다. 항소심 사건.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항소심 사건,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 재판,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였는데 이 김동연 부장판사가 최근에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죠. 이해가 가요. 김동연 부장판사 아시다시피 바로 그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입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도 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극우 쪽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비난과 위협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바로 이 김동연 부장판사를 수거하라고 수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부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자, 이렇게 재판부가 바뀌게 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난질을 칩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은 보통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걸 진행하는데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갱신 절차라고 말하기도 뭐할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죠. 사실상 정해놓은 결론대로 결말을 만들어내겠다, 결말을 유도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죠. 재판 갱신 절차, 조희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방식 그대로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실상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언론들은 마치 이 갱신 절차가 아주 간략하게 하는 둥 마는 둥 끝날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재판 갱신 절차가 원래대로 원칙대로 진행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대장동 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희대 뜻대로 안 됐다. 재판 갱신 절차는 원래대로 기존대로 진행된다 입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하도 여러 개 진행되다 보니까 헷갈려요.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사건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이 선거법 사건에서도 등장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즘 많이 헷갈려요.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요. 앞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으네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선거법 사건을 맡은 게 아니고 선거법 사건은 정상진 검사, 정상진인가요? 하여튼 다른 판사가 맡았었고요. 김동연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을 맡아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헷갈려 죽겠네. 이 재판이 많으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며 또 그때그때마다 헷갈릴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오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 엄청나게 이분이 고생을 했죠. 그리고 급기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그 계엄 선포를 한 직후에 수거 대상에 포함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김동연 부장판사 이 부담감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를 그만둡니다. 사퇴합니다.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다른 곳으로 가죠. 그리고 오늘 바뀐 판사가 처음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바뀐 판사는 이제부터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걸 해야 됩니다.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니? 증인이 누구누구가 나왔고 나온 증인들은 뭐라고 했냐? 요 얘기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고인은 뭐라고 했으며 검사는 또 뭐라고 했냐? 다 끌어모아봐.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게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겁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은 그래서 좀 빨리 끝났어요. 지난주에 유동규 증인신문이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김동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할 거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오늘 그 바뀐 재판부가 첫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부 갱신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판 준비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뀐 판사는 누구냐면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자, 이분은 어떤 분인고 하니요. 73년생입니다. 1973년생이고요.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은 30기라고 하네요. 이제 부장판사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죠. 경남 마산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법원에서 판사를 했고요. 포항지원에서도 판사, 인천지법 그리고 대법재판연구관을 했습니다. 대구지법과 사법연수원,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했고요. 얼마 전에 중앙지법으로 옮겨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여러 차례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역할까지 했던 걸로 볼 때 이 사람도 이른바 귀족 판사급에 속한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찜찜해요. 이 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보다 공정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김동연 부장판사도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연 부장판사보다 나은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서 오늘 재판부 갱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부 갱신 절차는요. 증거조사 방식을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으며 증인은 뭐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증거조사 방식대로 확인을 하는 절차. 이게 재판부 갱신 절차입니다. 통상 이 증언이라든지 재판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낭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낭독 대신에 녹음 파일을 청취하는 걸로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재판이 이렇게 열렸고요. 이날 재판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당시 녹음 파일 들어보시죠. 띡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재판을 이렇게 재판부 갱신 절차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절차대로 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쭉 안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때부터 원칙대로 하는 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충 간소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번 그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때부터 야, 그거는 법으로 위법이야. 녹음 파일을 다 들어봐야 돼. 라는 형식이 됐죠. 그 때문에 나온 것이 시간 지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재판부 갱신 절차를 쭉 그냥 이어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조희대가 재판부 갱신 절차 이걸 바꿔버렸죠. 그래서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법인데 간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녹취록을 딱 그 배부하고 자, 녹취록 보셨죠? 그럼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걸로 녹음 파일 안 틀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요렇게 시간은 대폭 줄지만 문제는 그 재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재판 이 갱신 절차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녹음 파일을 다 듣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꼭 들을 필요가 없고 뭐 검사와 변호인 측에서 합의만 되면은 녹취록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꼭 들어봐야 됩니다. 라는 게 있으면 꼭 듣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 모든 파일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만 꼭 듣고 넘어가면 되고 똑같은 증인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말만 나오는 중요한 대목만 듣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만 듣고 들어가든 다 듣고 들어가든 게 꼭 중요한 것이 이 재판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 이거는 직접 그 현장 상황을 알아봐야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거짓말을 한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저 새끼 거짓말하네 알 수가 있지만 그걸 녹취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녹취 파일을 듣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끝내자라고 한 것인데 그 간단하게 끝내는 재판을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잡았다는 게 상당히 꼼수가 보이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부 갱신 절차에 대한 절차를 오늘 논의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1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검찰의 인정신문 공소장 낭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듣고 그 다음부터 녹취서를 낭독하거나 재생하거나 또는 뭐 간단한 것은 듣지 않고 녹취서를 제공하는 걸로 마무리 짓기로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잠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면요. 인정신문, 공소요지, 혐의인부, 증거조사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보다는 좀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짚어본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조사 부분인데 이 증거조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증인이나 또 지금까지 제시됐던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증인들을 다시 한번 증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공판 갱신 절차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다 일일이 낭독을 해야 됩니다. 낭독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를 녹음 파일로 대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번에 그 조희대가 법을 바꿔가 가지고 일일이 낭독하거나 녹취 파일을 틀지 않고 녹취 서류, 녹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꼼수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바뀐 법대로 간략하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원칙대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간략하게 간소하게 하자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문제는 유동규잖아요. 유동규가 법정에 나와서 참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저 거짓말이 명백하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 상황 동영상으로 보거나 녹취가 되어 있는 자료를 듣게 되면은 이 거짓말이구나라고 알게 되지만 녹취 서류, 그러니까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 소위 말해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뉘앙스 차이가 전달이 안 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었는데 새로 들어온 판사는 그것이 거짓말인지 인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엉뚱한 오판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다시 들어보자는 겁니다. 판사는 이번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그러면 전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 녹취 서류를 제시하는 걸로 하되 변호인 측에서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딱 정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듣든지 아니면 그 전체를 듣든지 그렇게 하겠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된 거나 다름없죠.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그 증인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인지 아니면 그 증인 중에서도 한 부분인지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되도록 된 겁니다. 사실상 검찰의 뜻대로 안 된 것이고 조희대가 하려고 했던 그 꼼수대로는 안 된 겁니다. 조희대의 뜻이 결국에 좌절된 겁니다. 대신에 좀 조금 찜찜한 부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동연 부장판사보다 더 말 잘 듣는 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이 영 찜찜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조희대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도 지금 윤석열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이 빠져나오기 어렵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검사들도 다들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미친 것 같다고. 계엄령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비판을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대로 된 판사, 검사, 법조인이라면 윤석열이 탄핵당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날아갈 것이다, 탄핵당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워낙에 유력한 사실 다른 대안이 없죠. 이재명한테 굳이 올가미를 씌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서둘러서 항소심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아서 끝끝내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막는다면 아마 그 이후의 문제는 법원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좀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점 때문에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조희대가 처음에 기도했던 바대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검사들도 빨리 진행을 하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엄청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여기서 인정신문이라든지 공소요지, 인정신문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소요지 낭독은 검찰 측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한 번 한 거잖아. 따라서 후다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끝내야지 증거조사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이 공소요지 낭독 부분을 시간을 좀 달라 그래. 아니 이미 얘들 다 한 거잖아. 따라서 한 거를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건데 그럼 요약만 딱 해가지고 따다닥 끝내버려야지. 근데 이 공소요지 낭독을 좀 미뤄달라, 시간 여유를 달라라고 합니다. 빨리 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빨리 할 의사가 없는 거죠. 다음 주 막 1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1시간이 뭐야? 공소장 뭐 다 읽을 거야? 지들 PPT 다 했는데 그 PPT도 좀 요약해서 딱 컴팩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 5분이면 요 공소유지 다 낭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간을 좀 더 달라. 다음 주에 못 할 수도 있다. 다다음 주까지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도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죠. 지들도 이 재판이 이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재판을 더 진행하나 마나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 어떡하겠어. 예. 검찰 입장에서도 빨리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희대는 어떻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장동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조희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지죠.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검찰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소유지 부분인데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공판 절차의 갱신, 공판 절차, 재판부 갱신 절차 여기에서 사실상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런 절차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한 것이지만 한 번 더 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단계이죠. 하지만 이미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지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검찰한테 주어지는 절차 이거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스스로 5분이면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5분에 끝나는 거면 다음 주에 그냥 후딱 끝내버리지 다다음 주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다음 주까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합니다. 예, 검찰도 시간을 끌기 시작하는 거죠. 이왕 이 재판 대선 전에 끝나기 어려우니 그냥 대충 여기서 마무리 짓자 아니면 대충 여기서 그냥 멈추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담당 부장판사인 이진관 부장판사도 너무나 잘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녹취서를 보는 부분도 원래대로 하자면 이번에 그 조희대가 바꾼 법대로 하자면 녹취서를 읽는 것도 아니고 녹취서를 나눠주는 것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요지 말해보세요. 검찰 측에서 요지 한번 말해보세요. 변호인 측에서 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였는데 그게 조희대가 하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부장판사가 그냥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변호인 측이 원하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를 들을 수도 있고요. 부분을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언제 또 돌변할 줄 모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잖아요.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다음 재판은 5월 11일에 열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